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봉사활동인 제20회 환경지킴이 를 운영하고 있는 트러스트 환경봉사단의 지도를 하고 있는 최인헌 청소년 지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직접 만나서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 활동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방비우스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비유스센터는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꿈꾼다라는 미션 아래 서초구에서 건립하고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청소년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자치활동 그리고 미디어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역센터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고요. 방배역 이번 출구에서 5분 거리 정도에 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법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방배육센터는 서초구로부터 푸른나무 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푸른나무 재단은 김종기 명예이사장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외아들을 기리면서 만든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자라는 목표로 이제 푸른나무 재단이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이 트러스트 환경봉사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트러스트 환경봉사단의 그 대표적인 사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환경지킴이입니다. 이 환경지킴이는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까지도 이제 환경지킴이로 거듭나게 해주는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1회 환경학교 환경지킴이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다양한 환경 주제를 가지고 환경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어떻게 인증을 하고 어떻게 인증을 해야 여러분들이 참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SNS 계정에 활용이 가능한 청소년만 모집이 되었고 그런 청소년들에 한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 소감 2줄 이상과 함께 지정 해시태그 5개를 정해드립니다. 그 5개와 이제 페트병 전구 만들기를 진행을 하실 건데 그 페트병 만들기 전구 사진 그리고 환경지킴이가 되겠다 하는 손글씨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손글씨 예시입니다. 그 손글씨는 이렇게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1개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낱말을 손글씨로 작성해 주셔서 그 SNS에 같이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이름을 필수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손글씨에는 본인 이름이 꼭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및 만족도 설문지가 12월 4일 날 링크로 발송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까지 이 위의 사항들을 다 인증을 해주시면 1365에 활동 실적을 입력해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본 활동은 2시간으로 인정이 되고요. 관련 문의는 지금 아래 보이신 이 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할 것이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환경지킴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환경지킴이 영상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적정기술 주제 교육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 전구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시청을 하셔야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 영상을 시청하실 때마다 하단에 댓글로 본인이 시청했다라는 것들을 꼭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출석 인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출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해 드릴 수 없으니까 꼭 읽고서 신청했다, 확인했다, 출석했다 이렇게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을 출발로 이제 나머지 2개의 영상 트러스트 청소년들이 준비했으니까요. 그 영상들 시청하시러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적정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트러스트 환경봉사단의 정지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간단하게 적정기술의 개념, 실제 사례에 의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정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적정기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단어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사전적으로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면들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첨단기술과 하위기술의 중간 정도의 기술이라고 해서 중간기술 또는 대안기술, 국경 없는 과학기술 등으로 불립니다. 적정기술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슈마어인데요. 에른스트 슈마어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중간기술 개발 집단을 설립하여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개발도상국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적정기술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라이프 스트로우가 있는데요. 라이프 스트로우는 글로벌 사회적 그룹인 베스터가드 프랑센 그룹이 개발한 것으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휴대용 정수 빨대입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오염된 물을 먹고 질병에 걸리기 쉬운 심각한 물 부족 국가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트로우의 필터는 오염된 물에 사는 수인성 박테리아의 약 99%, 바이러스의 약 98.5%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하기에도 간편하여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고 전기 충전이나 필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국가에게 아주 적합한 기술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큐드럼이 있는데요. 큐드럼은 원통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부분에 끈을 연결하여 운반할 수 있는 물통으로 알파벳 Q와 모양이 비슷하여 큐드럼이라고 부릅니다. 큐드럼은 식수를 얻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큐드럼은 거의 70리터의 물을 적은 힘으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공은 축구공과 아주 유사한데요. 이 공을 소켓볼이라고 부릅니다. 소켓볼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공을 찰 때 그 충격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소켓볼로 약 30분 동안 축구를 하게 되면 3시간 동안 불을 켤 수 있을 정도의 전기의 생산이 가능하고 만약에 1시간 정도 동안 공을 차면서 놀면 매일 밤 한 가정이 쓸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공놀이만 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연료비 걱정도 없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씨앗탄인데요. 현재 지구 면적의 19% 이상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황사가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황사에는 중국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도시 분진이 섞여 있어 인체에 아주 해롭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씨앗폭탄입니다. 씨앗폭탄은 비행기로 사막화 지역에 이 씨앗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면 식물이 그 지역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씨앗폭탄 속에는 식물이 싹을 틔우고 새로운 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풍부한 양분이 들어있는 흙이 함께 담겨 있고 전체를 감싼 포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씨앗폭탄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 개발된 친환경적인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 기술의 사례에는 페트병 램프도 있는데 페트병 램프에 관한 설명은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적정 기술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적정 기술은 라이프 스트로우나 큐드럼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정 기술은 현장 조사를 통해 그 국가의 문제의 최적의 방안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적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환경 트러스트 봉사단의 정지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트 환경봉사단의 부원 김영수입니다. 저는 부원 김민성입니다. 저는 부원 이다민입니다. 저는 부원 봉예진입니다. 저는 부원 봉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만들 페트병 전구를 이제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재료는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새 상자, 그리고 빈 물통, 페트병 물통이죠. 그리고 가위, 그 안에 있는 표백제, 테이프,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앞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먼저 상자를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윗부분을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테이프로 이제 잘 붙여줍니다.
이제 물이랑 그 표백제를 섞어줄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표백제를 넣은 이 페트병을 여기에 이제 박아볼 겁니다. 네, 이렇게 박으면 완성입니다.